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이 오는 6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계양역부터 검단 신도시까지 3개 정거장이 들어섰는데요. 개통을 앞두고 현재 시험 운행 중인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아라역입니다. 서구 원당동에 새로 지은 정거장으로 계양역에서 끊긴 노선이 검단 신도시까지 이어집니다. 개통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선 유정복 시장. 직접 열차를 타고 주요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검단 연장선은 지난 3월까지 시설물 검증 시험을 마쳤고 현재 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험 운행 중입니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전에는 근무했어요. 그전에 2호선에서 근무 좀 여기 초기에는 유경험자가 그래가지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검단 연장선은 총 6.8km로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 3개 정거장이 신설됐습니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은 시운전을 마치면 오는 6월부터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이 개통을 하게 되면 검단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입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이동 시간은 20여 분에서 8분으로 대폭 줄어들고 공항철도와 서울 7호선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서 1호선 검단 연장선이 개통되고 나면 주민들에게 새로운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고 무엇보다도 검단 신도시가 이제 제대로 도시의 기능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 시장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통 시기에 맞춰 도로 구축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죠.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하고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예비 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예식비 일부도 지원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인천형 저출생 정책들. 1억 플러스 아이들임부터 1,000원 주택까지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만남부터 결혼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미혼 남녀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커플 축제를 개최하고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식장과 예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만나게 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결혼에 이르기까지를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하는 정책이에요. 만나서 결혼에 이르면 예를 들면 시청홀, 애틀광장, 갯벌문화관, 인천의 공공시설을 다 결혼식을 치러주고 거기 지원을 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인천시는 올해 예비부부 40쌍을 선정합니다. 이들에게는 공공시설 15곳을 무료로 개방하고 예식 비용을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드레스와 스튜디오 등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합 건강검진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예비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인천 시민이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급식 위생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인천 남동구의 한 지역 아동센터가 1년 넘게 행정심판과 소송을 이어오다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미뤄지는 사이 3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문제를 계기로 지역 아동센터의 급식 위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30여 명에게 식사와 함께 기초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이 센터에 대한 급식 위생 점검을 벌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2달 이상 지난 식재료가 방치돼 있거나 폐기해야 할 음식을 보관하는 등 위생 관리 상태가 부실했던 겁니다. 결국 구청은 해당 센터에 대해 개선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그런 거나 조리실이 너무 지저분했다거나 그 1차하고 2차 기간도 상당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게 개선이 전혀 안 돼 있었던 부분이라서. 해당 센터는 2023년부터 비영리법인 전환에 따른 특례 지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으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엔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행정처분은 더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해당 센터는 3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0일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자부담 운영은 어렵다며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법인에서는 자부담으로 못 올 것 같으니까 종사자가 3명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잡아갖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에선 아동센터의 급식 위생관리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집단 급식이나 이런 통한 거는 불시에 점검을 통해서 진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이 제공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서 정말 올바른 인식이 제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센터 측은 취재진에게 결국 폐업에 이르렀지만 행정처분 과정에서 억울한 점도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남동구가 특례 지원 중단 시점을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한 건 유감이라며 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보조금 지급도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힙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자치구 승격도 앞두고 있는데요. 영종 발전과 관련된 4개 기관이 모여 영종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영종 국제도시 인구는 12만 9,800여 명, 5년 전인 2020년에 비해 4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매년 8,000명가량 인구가 늘고 있는 셈입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가 커지면서 영종국제도시는 중구와 분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자치구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29일엔 영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엔 영종 개발과 관련된 4개 기관이 참석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제 책임 있는 기관장님들이 이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또 주민 여러분들의 그런 건의라든지 영원을 받아서 직접 소통하고 하면은 우리 영종 발전이 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종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정원 중구청장은 종합병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서 배준영 의원님과 지금 힘을 모으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중구에서도 약 10년 이상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의 비전으로 항공, 물류, 관광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영종 주민들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영종을 중심으로 이제 산업적으로는 항공물류 산업, 해외에 있는 글로벌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영종을 중심으로 그 공항의 30분 거리에 모든 것을 지금 하겠다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침체로 신도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와 올해
9회 공동주택용지가 해약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를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인허가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간담회장엔 영종 주민 500여 명이 몰려 영종 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인데요. 대구에서는 올해로 21년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 최영진 단장을 김민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침 7시 최영진 단장이 직원 한 명과 함께 냉장고와 창고에 보관해놨던 식재료들을 차량에 부지런히 싣습니다. 아침에 오기로 했던 자원봉사자가 2명밖에 되지 않아 몸은 더 바빠졌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곧바로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식자재 마트. 고기와 대파, 김치 등 부족한 식재료를 서둘러 담습니다. 누군가에겐 절실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는 최영진 대구 사랑의 밥차 단장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최 단장은 1999년 대구에서 장애인 풍물예술단을 결성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금은 한 번 공연에 30만 원 정도. 최 단장은 차라리 이 돈을 모아 좋은 일에 쓰자며 단원들에게 제안했고 그들과 함께 2004년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으면 돈이 되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거리 공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밥차를 조그맣게 뭐 그냥 자동차 어디 좀 싼 거 하나 사가지고 놓고 솥 3개 놓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 시작을 하게 된 게 오전 9시 식자재를 실은 차량이 급식 장소로 도착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00명분의 음식 조리가 시작됩니다. 사랑의 밥차의 유일한 직원, 2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예영옥 팀장도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냥 못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정말로 이 봉사하는 마음이 정말로 기분이 안 깔리지면 해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항상 같이 열심히 도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0분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아직 배식이 시작되려면 40분 정도가 남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백 미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랑의 밥차가 무료 급식을 하는 날이면 평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입니다. 무료 급식 이용자들은 최 단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좀 모자라면 더 달라 하면 더 주고 하면 좀 사람이 어질러 갈까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무시 안 하고 가까이 이래 하면서 차별 없이 좋은 분이다.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 코로나19까지 버텨낸 그지만 요즘은 계속된 불경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후원이 급감한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일 급식을 해야 되는데 살도 없고 뭐 반찬거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는 또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야 이거 다음 주에는 하겠나 이렇게 이래 돼 가지고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혹시 살이 필요하냐고 물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뒤에 트렁크에 차에 싣고 와가지고 주신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최영진 단장에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 밥차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나이 69, 자신이 그만두면 무료 급식소가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최 단장은 그래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합니다.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를 한번 해보자고 시작하게 된 게 이 세월이 이만큼 흘러가지고 21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큰 다른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회가 안 되고 무슨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그렇지 이 해봉은 정말로 괜찮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남동구는 콘크리트로 덮인 하천을 물이 흐르는 생태 하천으로 되돌리는 만수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사전 행정 절차의 80% 이상을 마무리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남은 과제는 결국 예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의 한 공영주차장. 과거엔 물이 흐르던 하천이었지만 지금은 콘크리트로 덮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이곳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민선 8기 남동구의 핵심 과제이자 박종효 구청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만수천 부분은 정말 장차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생태 환경도 복지이기 때문에 꼭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 행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절차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는 소하천 지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의 목적 그런 걸 따져봤을 때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선 지정에 대한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없어요. 큰 틀에서 인천시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비 종합계획 확정 전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환경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진행 과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기면 사업비 협의와 실시 설계 절차를 거쳐 착공에 이르게 되는데 관건은 인천시와의 예산 분담입니다. 남동구가 추정하는 만수천 복원 사업비는 총 449억 원. 과거 부평 굴포천 복원 당시 인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75%를 부담했는데 유정복 시장은 올해 초 남동구를 찾아 예산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골프천하고 똑같은 비율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에서 하여튼 이 부분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체계는 갖겠다. 남동구는 현재 사전 행정 절차의 약 80%가 마무리된 걸로 보고 향후 정부의 투자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엔 설계 용역비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심정지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처치입니다. 이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요. 서구에서는 처음으로 24시간 편의점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목 선착장으로 가는 여객선 안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다행히 여객선에 우연히 함께 타고 있던 소방관 3명이 긴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골든타임. 심정지 환자 발생 직후 4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서구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주택가 편의점에 설치했습니다. 이곳 편의점을 찾는 누구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열어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서구 관내에서만 11곳이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위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최종 4곳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했습니다. 모두 노년층이 많고 병원과의 접근성이 어려운 원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각보다 119 출동도 잦았고 이 동네에는 하나 설치하면 응급 상황에 물론 사용을 안 하면 좋은데 급할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됐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공공시설이나 5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에 한정돼 있어 심야 시간엔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업무 시간 이외에 접근성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4개소에 설치하게 되면서 심야 시간대 또 이렇게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서구는 올해를 시작으로 24시간 편의점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는 요즘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실을 벗어나 AI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LG 헬로비전 송효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한 센터. 수업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교육.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 거야.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이날 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컴퓨터 검색을 비롯해 블록 코딩의 한 종류인 엔트리 프로그램 실습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을 놓칠세라 눈을 반짝이며 집중합니다. 다른 것보다 좀 재밌고 뭔가 좀 많이 새롭고. 이곳은 다름 아닌 인천 상상 플랫폼에 들어선 재물포 AI 융합교육센터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입니다. 교육센터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와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AI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이날 하루 학교를 떠나 학교에서는 직접 배우지 못하는 인공지능 관련 체험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급받은 노트북을 활용해 각자 관심이 있는 단어를 검색하거나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값을 넣고 작품을 만드는 등 실습도 했습니다. 다른 한켠에서는 부모님들 교육도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엄마도 알고 있구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 그거 잘 몰라 그러면 아 이것도 모르냐면서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이렇게 약간 픽 하면서 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아이한테 이런 기능이 있는데 너 써봤니? 라고 물으면 아마 그걸로 잠깐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터질 것 같아요. 학교 공간을 벗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는 이곳.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또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윤창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